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이제 교재 보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16페이지입니다. 앞전주에 부동산 공법에 크게 6개의 법이 있다 설명했고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국토계획법이죠. 그래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우리가 국계법 그럽니다. 이 국토계획법은 목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일단은 목차가 중요하니까 목차는 지금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이거 집에서 몇 번 써보기 바랍니다. 이 목차를 좀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1장에서 총설이 있습니다. 총설에서는 주로 나오는 게 용어입니다.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설명하고요. 제2장이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2장이 계획에 관한 사항인데 계획 그러면 크게 세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광역 도시계획이 있고 광역 도시계획 밑에서 나오는 계획이 도시 기본계획입니다. 광역 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 그 다음에 나오는 계획이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잠시 후에 이거 계획 이 세 가지 설명할 테니까 순서가 왜 이렇게 되는가 이해를 해야 돼요. 순서가 시험 문제니까 순서 이해해야 되고, 그러면서 여기서 광역 도시계획, 두 번째 도시기본계획, 세 번째 도시관리계획. 이게 도시 그랬는데 앞전주 우리가 도시의 범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어디가 하나의 도시인가 그거 배웠죠? 생각납니까? 도시란 어딜 보고 하나의 도시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광역 도시에 말하는 도시는 도시기본계획의 도시, 도시관리계획의 도시. 어디가 도시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시가 도시고 광역시도 도시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이게 하나의 도시요. 잊으면 안 됩니다. 중요하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군.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군 이게 뭐라고요? 하나의 도시입니다.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여기까지는 성격이 도시입니다. 도시. 근데 군도 성격이 도시냐? 범위로 볼 때는 군을 하나의 도시로 봐주지만 군은 도시가 아니고 쉽게 말해 군은 시골이죠. 시골. 성격이. 군도 도시다면 전국에도 모든 땅이 도시가 되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까지는 성격이 뭐라고요? 도시.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이러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군으로 가게 되면 군은 성격이 도시 성격이 아니고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 그 말 대신 뭐라고 해야 돼요? 시골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이 말 대신에 시골관리계획. 그러면 국민들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겠죠. 아무래도 시골 그러니까. 그래서 군에서는 뭐라고 하냐? 도시란 말 대신에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읽는가?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이러고 읽지 말고 시에서는 뭐라 읽어요? 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 군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서울 시민들이 읽을 때는 뭐라고 읽는다고요? 도시기본계획 이러고 읽어야 되고, 연천은 군이죠. 연천군에서는 도시 이 말 쓰면 안 된다고. 뭐라고 쓴다고요?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책 316페이지 봐보세요. 책 316페이지 2절 보면 용어정이 나오죠. 자, 1번이 뭡니까? 광역도시계획. 2번 읽어보세요. 도시군계획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니까. 어떻게 읽으라고요? 도시계획. 3번 읽어보세요. 도시기본계획. 4번 읽어보세요. 도시관리계획. 평소에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군으로 가게 되면 2번 다시 뭐라고 읽을까요? 군계획. 3번 뭐라고 읽을까요? 군기본계획. 4번 군관리계획. 평소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배워놔야 나중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실무할 거 아닙니까? 실무할 때 도시군기본계획 그런 거 없어요. 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 군에서는 군기본계획, 시에서는 도시계획조례, 군에서는 군계획조례 이런 용어를 모르면 못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찾아가지고 보고 설명해야 되는데 평소에 배울 때 좀 제대로 배우자는 얘기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에는 크게 세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세 가지 계획. 그러면 이제 이 계획이 끝나면 세 번째 나오는 게 개발을 배웁니다. 개발. 2장이 계획이고 3장이 개발입니다. 계획이 먼저죠. 2장이 계획이고 3장이 개발이요. 무슨 얘기냐? 먼저 뭐를 만들고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에 맞춰서 나중에 개발합시다. 선계획 후개발입니다. 선계획 후개발. 선계획 후개발 체계를 갖춰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겠다. 국토의 난개발 방지. 이래서 만든 법이 국토계획법이에요. 국토계획법 탄생되는 계기가 거기에 있어요. 국토의 난개발을 막겠다. 그러면 이제 개발이 들어가면 개발에서는 어떤 내용 배운가 하면 자 개발인데 어떤 행위가 개발 행위인가? 먼저 개발 행위에 대해서 배웁니다. 개발 행위. 부동산 공법은 앞전 주에 부동산 공법이 뭔가 설명 다 했죠? 배웠죠? 뭘 보고 부동산 공법을 했습니까? 예, 부동산에다가 뭐 하는 거? 규제하는 거, 규제. 규제를 가는 게 공법인데 규제 대상이 뭡니까 물으면 부동산 공법이란 부동산에 대한 규제법이다. 규제 대상이 뭡니까 물어보라 돼요. 개발입니다. 개발이 규제 대상이지 부동산에다가 보존하는 건 규제 안 해요. 뭐 하는 걸? 개발하는 걸 규제하지. 그럼 어떤 행위를 개발 행위라고 하냐? 이 말은 어떤 행위가 규제 대상이 되는 행위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뭘 배우냐 그러면 첫 글자 따가지고 물, 토 이렇게 배웁니다. 건물, 토.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건축물의 건축. 물건적지, 토지 형질 변경, 토설채취, 토지 분할. 이 5가지를 우리나라에서는 무엇이라고 한다? 개발 행위라 한다. 개발 행위. 이 5가지 행위를 어쩌겠다. 국가에서는 규제하겠다. 그게 뭐라고요? 부동산 공법이라고 그게. 이 5가지 행위를 우리는 개발 행위를 합니다. 자, 갑이 이러고 땅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다가 내가 이러고 뭐 한다. 이거를 짓겠다. 이게 뭡니까? 건축물의 건축이죠. 내 땅이지만 어쩐다고요? 마음대로 지으지 마라. 하지 마. 이게 규제예요, 규제. 그러니까 하지 마. 국가에서 개발 행위는 하지 마. 금지입니다, 금지. 하지 마 그랬는데 하면 어쩝니까? 처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 그렇게 일단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고 싶은데요. 그럼 어찌해야 돼요? 네. 하고 싶은데 이걸 하지 마가 뭐라고요? 금지예요, 금지. 그러면 국민들은 안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금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 금지가 있고 상대 금지가 있고. 절대 금지는 어느 누구라도 어떠한 경우라도 해제할 수 없는 금지가 절대 금지. 상대 금지는 법이 정하는 기준만 갖추면 금지를 없애주는 게 상대 금지. 공법에서 나오는 금지는 100% 상대적 금지. 일단은 하지마 해놓고 법이 정하는 기준만 갖춰지면 하지마가 없어지는 거예요. 금지를 없앤다, 어쩐다, 해제한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하냐? 허가라고 그래요. 허가를 받게 되면 금지가 해제되는 거예요. 일단은 하지마. 안 해야 될 의무가 있죠? 건축하지마. 안 하는 거예요. 하면 처벌하니까. 하고 싶다니까 어쩌라고요? 허가를 받으라고. 허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지마가 없어진다. 금지가 해제. 허가의 본래 뜻이 뭡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금지를 해제하는 걸 우리는 허가라고 한다. 옛날에는 그냥 우리가 허가 이러고 살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알고 하자고 알고. 허가 받는 것은 금지를 해제하는 게 허가 되는 거요. 하지마가 없어졌으니까 너는 해도 괜찮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발 행위를 금지시켜놓고 하고 싶으면 뭘 받으세요? 허가를 받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허가를 받을까요? 허가 절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허가 절차를 갖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또 개발 행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반 시설이 필요할 때 어떻게 설치할 거냐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여기 이러고 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산이 있어요. 산에는 등산객 빼고 10만인 빼고 사람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산에 사람이 안 가니까 학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주차장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죠. 근데 이 산을 이러고 샥 깎았어요. 산을 샥 깎아가지고
택지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이거 사람이 가요 안 가요? 가죠 이제. 건축했으니까 사람이 가겠죠? 뭐 하니까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뭐가 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고 도로가 필요하고 학교가 필요하고 공원이 필요하고 주차장이 필요하고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기반시설. 이 개발을 안 했으면 도로가 필요가 없는데 이 개발하다 보니까 도로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도로가 기반시설이요. 그걸 어떻게 설치할 건가 이제 이런 제도를 배웁니다.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제도를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제 4장에서 뭐가 나오냐 그러면 제한에 관한 상해 가지고 이 제한이 뭐냐 그러면 이게 토지거래 허가제, 토지거래 허가제. 토지거래 허가제도 배우는데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국토가 이만하다 그러면 부동산 공법이 왜 출발해? 부동산 공법이 왜 나온다고요? 국토는 한정돼 있다. 한정된 자원인 국토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할까? 토지를 댈 수 있으면 토지를 실제 필요한 사람이 가져야 되겠어요? 아니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가져야 되겠어요? 필요한 사람이 가져야죠. 그렇게 해야 필요한 사람의 땅을 써야 효율적으로 잘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특정 이런 지역에서 뭔가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한다. 뭔가 지가가 급등한다. 분명히 이런 데는 개발 호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서 토지를 필요한 사람들이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먼저 산다고요? 투기꾼이 먼저. 투기꾼은 투기 목적인 사람들은 이 땅이 필요해 안 필요? 안 필요하지 쓸 게 아니니까 다니자. 그렇죠. 투기지 투기. 가격이 뛰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럼 가뜩이나 국토가 작은데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지역은 꼭 필요한 사람만 땅을 사게끔 하겠다. 땅 살 때 어쩌라고요? 허가받으라. 땅 살 때 허가받으라. 그게 뭡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딱 지정하면 토지거래할 때 뭐 받고 한다? 허가받고 하는 지역이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허가받을까요? 해가지고 두 번째, 허가 절차 등에 대해서부터 허가 절차. 구체적으로 허가는 어떻게 받을 건가? 어떤 사람한테 허가를 해줄 건가? 허가를 안 받고 계약을 쓰면 어떻게 될 건가? 그런 내용들을 배우자는 얘기고. 그리고 끝으로 5장 기타 해가지고 기타. 기타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이런 제도 있습니다. 시범 도시라는 제도 있어요. 뭔가 개성이 있고 특색이 있는 도시 만들자. 시범 도시. 또 뭐가 있는가 하면 남의 땅에 들어갈 때 우리는 남의 땅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우리는 남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남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데 뭘 받게 되면 허가를 받게 되면 남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타인 토지 출입 허가 이런 제도를 배운 거예요. 이런 제도. 그리고 끝으로 옆에서 씁니다. 끝으로 무슨 제도 있냐 그러면 청문 그러면 청문 불이익을 가는 행정처분 할 때는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먼저 어쩐다? 변명할 기회를 줘야 된다. 갑이 땅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 가지고 있어요. 토지 가지고 있는데 법에서 개발을 하라고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마라. 하고 싶으면 어쩌라고요? 허가를 받으라. 자, 얘가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를 받았으니까 이제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개발합니다. 허가를 받아가지고 한창 개발합니다. 한창 개발하는데 얘가 개발하는 과정에 뭔가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하는 거예요. 법에 어긋난 행위, 위법행위를 해요. 위법행위. 위법행위 하게 되면 행정관청이 어쩐답니까? 너 어쩐다? 이 허가 취소하겠다. 이 허가 취소한다. 어쩐다? 원상복귀해라. 그러면 갑이 피해를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피해를 보겠죠. 그러면 국가에서는 행정청에서는 바로 위법행위 했다고 바로 허가 취소하는 것은 아니고 허가 취소하면 얘가 그만큼 피해를 보니까 너 왜 이 행위를 했냐? 너 법에 어긋난 행위인데 이 행위를 왜 했냐? 라고 뭐를 줘요? 변명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변명이 타당하면 허가 취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위법행위를 한 이 행위가 어쩔 수 없는 변명이 타당하다 그러면 취소하지 말고 정상 참작을 해야 되고 변명의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취소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국가에서 개인들에게 이렇게 허가가 취소되면 피해를 주잖아요. 이런 피해를 주는 행정처분하고자 할 때는 먼저 뭘 줘라? 변명할 기회를 줘라. 이런 제도를 보니까 청문 그러면 청문.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 주로 이런 내용들을 배운 거예요. 근데 이 목차가 중요하니까 목차 좀 써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몇 번 써보는 게 좋습니다.
국토개혁법 가지고 보통 4주 강의를 하니까 3주쯤 하게 되면 어디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틀을 좀 빨리 잡아야 되니까 아주 세부적인 내용 하나하나 배운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틀 잡는 게 중요하니까 저렇게 틀 정도는 잡아놓은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16페이지 보게 되면 자 제일 먼저 1장 총설 나왔죠. 총설에서 1번 법목적인데 법목적 안중에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안 봐도 괜찮아요. 그냥 공고복리 정지 넘어가요. 어차피 시험에 안 나와요. 오늘 시험에 나오는 것도 다 못 배웁니다. 2절 보면 영어 정의입니다. 영어가 1번부터 해가지고 몇 번까지 있습니까? 21번까지 있네. 무슨 얘기냐? 이 영어를 알고 이 책을 읽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영어를 모르면 이 법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요. 영어를 보는데 1번이 광역도시계 아까 했습니다. 2번이 뭐라고요? 도시계. 3번은 도시기본계. 4번은 도시관리계. 5번은 지구단위계. 6번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 뭐 1번부터 6번까지 다 계획이네요. 15번 가니까 15번도 또 계획이 있네요. 자꾸 계획 이러고 나오는데 자, 그 계획에 대해서 저기 보게 되면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있는데 왜 순서가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이 순서가 나오는가 될 수 있으면 설명할 테니까 될 수 있으면 이해 한번 해보고 이해하다 안 되면 어째야 되고 암기라도 해야 되고 일단은 이해를 해봅시다. 자, 이 땅을 갖다가 이 사각을 갖다 오는 전국 이게 지금 전국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가 이렇게 생겼다 합시다. 그러면 전국을 갖다가 이제 하나하나 도시로 좀 나눠봅시다. 이 박스 하나하나를 갖다 우리는 이 박스 하나하나를 갖다 도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아까 얘기했죠. 어디가 하나의 도시라고요? 특별시, 두 번째 광역시, 세 번째 특별자치시, 네 번째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도 있고 군도 있고 이런 게 전부 다 뭐라고요? 하나하나의 도시입니다. 도시. 하나의 도시. 이게 지금 하나하나의 도시에 관한 사항인데 참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 군 이게 하나의 도시인데 현재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시. 그러면 특별시를 관리하는 특별시장은 현재 특별시장은 누구예요? 왜 그분을 뽑았습니까? 제가 학원마다 다니면서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은 누굽니까 하면 박원순 시장이죠. 왜 그 사람 뽑았습니까? 그러면 꼭 나 안 뽑았는데 이런 사람 꼭 있어요. 이름은 꼭 있다고 안 뽑았는데 해가지고. 근데 서울시민은 왜 그분을 선택했을까요? 그분이 잘할 것 같으니까. 뭐를 잘할 것 같아요? 경쟁했던 사람에 비해서 그 사람이 도시를 더 잘 만들 것 같으니까. 그러면 특별시장은, 여기 있던 광역시장은, 특별자치시장은, 특별자치도지사는, 여기 있는 시장은, 여기 있는 군수는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하나의 도시. 선거할 때 얘기하잖아요. 내가 뽑아주면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도시 만들겠다. 공약은 엄청나게 발표하잖아요. 공약 발표했으면 그 다음에 어찌하죠? 실천해야 되겠죠?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하나의 도시입니다. 하나의 도시를 어떻게 만드는 게 전국에서 가장 좋은 도시가 할까? 가장 좋은 도시가 되도록 할까? 하나의 도시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 멀리. 장기 20년입니다. 20년 뒤를 바라보면서 우리 도시는 이렇게 만들겠다.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만드는데 이 계획을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 하냐? 도시 기본계획이다. 도시를 만들 때 기초하고 근본이 되는 게 도시 기본계획이다. 군으로 가면 뭐라고요? 네, 군에서는 군 기본계획.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하나의 도시가 어떻게 발전되는가 궁금하면 뭘 봐야 돼요? 도시 기본계획을 보면 돼요. 도시 기본계획 보게 되면 앞으로 그 도시가 어떻게 발전된다는가 모든 면이 다 나와 있어요. 앞으로 20년 뒤에 서울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돼 나가는가 궁금하면 뭘 보라고? 서울특별시 도시 기본계획을 보라고요. 20년 뒤에 서울특별시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 그런 구상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도시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그럼 이제 이 도시들은 이 기본계획에서 발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도시가 발전되다 보면 종종 문제점이 그 도시에서 문제점이 나와요.
서울의 문제점은 뭘까요? 인구가 너무 많아요. 첫 번째 인구가 너무 많고 대한민국에 있는 다른 도시는 전부 다 인구를 늘리려고 애를 쓰는데 유일하게 서울은 서울만큼 인구를 줄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목표가 800만까지 줄이게 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좀 웬만하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울에 살다가 뭐 하게 되면 난 시골 내려가서 뭐 하겠다. 전원생활 하겠다. 귀농하겠다. 어쩐답니까? 시에서 지원해가지고 교육시키잖아요. 농사 질 때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내려버리는 거 어디가 유출시키겠다. 근데 지금 하나하나 도시가 발전되다 나름대로 문제점이 생겨 문제점이. 자, 서울에서 문제점이 생겼는데 그 문제점을 갖다 서울시만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하나의 도시의 문제점이 뭐만 가지고 하나의 도시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그때는 어쩔 거냐? 2개 이상 되는 도시를 묶어요. 자, 이렇게 묶었어요. 이렇게 묶으면 몇 개가 묶였어요? 4개였는데 4개가 일부 이렇게 묶입니다. 이렇게 묶이면 어떻게 묶였어요? 2개 뭐가 묶였어요? 전부가 이렇게 하게 되면 몇 개가 묶였어요? 6개 도시 일부가 묶이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고 묶어놓고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 문제점을 혼자서 해결 못하니까 둘 이상 뭉쳐서 해결하자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둘 이상 뭉쳐 해결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둘 이상 되는 도시를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둘 이상입니다. 둘 이상 되는 도시를 묶어가지고 이제 명칭을 붙이면 명칭을. 무엇이라 명칭을 붙이냐 그러면 광역계획권 그럽니다.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광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된다? 둘 이상 도시. 이 말이 있어야 광역이 나온 거예요. 둘 이상 도시가 뭉쳐야만 그래야만 광역입니다. 광역. 둘 이상 도시를 묶어가지고 광역계획권이라고 지정하고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입니다.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만든다. 이 계획을 보고 먼저 나오는 광역도시계획 그래요. 이게 광역도시계획. 대상 도시가 몇 개라고요? 둘 이상입니다. 둘이니까 10개가 될 수도 있어요. 5개 될 수 있고 둘 이상 되는 도시 묶어가지고 하나하나 도시에 대해서 뭐를 제시한다고요? 방향을 제시한다. 방향을 제시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방향을 제시는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예, 이렇게 할 것이다입니다. 이렇게 할 것이다. 한다가 아니고 할 것이다. 희망상.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할 것이다. 할 것이다 라고 희망하면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희망만 해가지고는 안 되죠. 뭐 해야지? 실천해야지. 실천. 우리가 집에서 그냥 학원 나오지 말고 집에 책상 앞에 딱 앉아가지고 나는 27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그럼 자격증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 희망사항이지. 어쩌라고? 학원 나와가지고 어쩌라고? 공부하라고. 실천해야죠. 공부해서 몸소 실천, 몸 떼어가지고 어쩌라고? 시험 보라고. 그래야 자격증이 나온 것이지. 책상에 앉아서 계획만 만든다고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금 얘가 이 도시 이렇게 만들어 나가자 방향 제시하고 얘도 방향 제시하고 이렇게 방향만 제시한다고 도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방향 제시한 거를 하나하나의 도시에다 제시된 방향을 구체적으로 이제 어찌해야 돼요? 정착을 시켜야 돼요. 말로 그만하고 어쩌자고? 몸소 실천. 정착을 합시다. 그 말은 실천합시다. 그래서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또 만들어요. 그 계획을 보고 우리는 뭐라 하냐? 도시관리계획이요. 이 계획이 도시관리계획이다. 군에서는 뭐라고요? 군관리계획. 그러면 이 도시관리계획은 대상 도시가 하나입니다. 하나의 도시에서 방향 제시한 걸 받아가지고 수용해가지고 그대로 뭐 하겠다? 집행한다. 이게 도시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이 자, 우리 도시 여기에 이렇게 도로 하나 만들 것이다. 도로를 하나 만들 것이다 라고 기본계획이 방향 제시하면 만들었다가 아니고 만들 것이다. 관리계획이 뒤따라 가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관리계획이 도로라고 결정을 딱 해줘. 도로라고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시작이 돼요? 공사가 시작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돼요? 도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도시관리계획 처음부터 바로 도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이 앞으로 여기다 도로 하나 만들 것이다 라고 방향 잡아주면
관리계획 뒤따라가서 도로 결정 딱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해요? 공사를 해요. 그렇게 해야 도로가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뭘 제시하면? 방향 제시하면 얘는 어쩐다? 집행한다.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게 되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맨 위에 뭐가 있어야 되고? 광역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계, 그 다음에 관리계. 순서가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돼요. 얘는 할 것이다 그러면 얘는 할 것이다가 아니고 어쩐다고요? 한다에 한다. 한다라고 결정을 딱 해놓는다고. 그럼 여기까지 놓고 보면 여기까지. 하나의 도시 하나, 둘이 아니고 하나. 하나의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하나의 도시는 어떻게 꾸며집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기본 계획이 뭘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면 관리계획이 뒤따라 뭐 한다? 집행한다. 이래서 둘이 결합이 돼가지고 하나의 도시가 만들어져.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가지고 기본계, 관리계 두 개를 더해가지고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계획 해가지고 무슨 계획이요? 도시계획이 도시. 이래서 도시계획이 돼요. 도시를 만든다, 도시계획. 군에서는 무슨 계획이요? 군계획입니다. 군계획.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라는 계획은 있다, 없다? 없어요. 도시계획이라는 계획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더해가지고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더해서 도시계획을 한다. 지금 설명한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시험 문제예요. 자, 이런 걸 좀 이해를 좀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면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도시계획까지는 설명했어요. 자, 영어 1번 봐, 영어 1번.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른 것 같다. 1번.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포인트는 뭐냐? 광역계획권, 이게 포인트예요. 나중에 어디다 줄 거야 돼요? 광역계획권 여기다 줄 거야 돼요. 광역계획권 그 말을 갖다가 시험장 가면은 광역시 이러고 바꿔놔요. 광역시가 아니고 뭐라고? 광역계획권이라고. 두 번째,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 도시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군. 그게 뭐라고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군. 이걸 보고 뭐라 한다? 하나의 도시, 하나의 도시. 그러니까 하나하나 도시에, 하나하나 도시에 가로 안에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앞전에 설명해 줬어요. 광역시가 도시니까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뭐가 아니라고? 도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고. 다시 도시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 군, 즉 하나하나 도시입니다. 관할구역에 대해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 줄 건 없시다. 무슨 계획 구분한다? 도시, 기본계획과 도시, 관리계획 구분한다. 그런 거 찾는 게 우리 시험 문제라고. 도시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구분한다. 옵니까 했습니까?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을 구분한다. O에 X요? X지. 도시기본계획하고 뭐하고? 도시관리계획 구분한다. 암기하지 말고 이해해야 돼. 도시계획이 뭐라고? 도시를 만드는 게 도시계획이요.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기본계획이 방향 잡고 관리계획 집행해야 그래야 도시가 만들어져.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뭘 한다고요? 도시계획이라고 한다. 세 번째,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도시,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 군, 하나하나 도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그 다음 체크합시다. 도시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도시 관리계획은 무엇을 보고 만들어라? 기본계획을 보고 만들어라. 기본계획이 방향 잡는 거 관리계획은 그대로 실천으로 가야 되니까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을 보고 만들라. 따라서 기본계획은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 근데 그런 걸 말을 바꾼다고.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것은. 그런 게 우리 시험 문제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어차피 8개는 못 푼다 생각하고 배운 것 중에서는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4번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군, 하나하나 도시 개발정비 보존을 위해 수립하는 다 있지 말고 그냥 일정한 계획이다. 함정이 없어요. 함정이.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은 함정이 있는데 도시관리계획은 함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은 대충 읽어요. 하나의 도시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해 수립하는 일정한 계획이다. 그 대신 박스 있습니까? 박스 가, 나, 다, 라, 마, 바. 암기했습니까? 이게 올해 시험 문제예요. 은근히 잘 나와요. 자, 얘가 지금 방향 제시하면 관리계획이 집행하는데 실천하는데 어떻게 실천할 겁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하는데 도시관리계획 내용은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언제 암기해야 됩니까? 지금 합니다. 지금. 지금 바로 해요. 지금 바로. 자, 도시관리계획 내용. 1번이 뭡니까? 1번이 용도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 변경. 이거 용도 지역 앞전주 했죠? 몇 개 있다고요? 전국에 있는 모든 땅 몇 개? 21. 그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이건 나중에 배울 것이고요. 두 번째를 용도 구역이래요. 용도 구역. 용도 구역. 용도 구역인데 용도 구역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 처음에는 암기할 때까지 여러분 자꾸 써야 돼 자꾸. 암기 웬만큼 된다면 바쁜데 언제 다 씁니까? 내만 하면 되는데 개발 제한 구역 개. 또 뭐가 있어요? 도시 자연공원구역 도. 뭐가 있어요? 시가 조정구역 시. 또 뭐가 있어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 개, 도, 시, 수. 자기만 알면 돼 자기만. 개발 제한 구역, 시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리고 도시 자연공원구역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그 자체가 시험 문제니까. 그리고 6번에 뭐가 있어요? 6번이 아니고 4. 가, 나, 다, 라, 마, 바. 반대 바. 가, 나, 다, 라, 마, 바에 뭐가 있습니까?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죠. 입지규제 최소 구역은 바번에 있지만 용도 구역입니다. 용도 구역. 입지규제 최소 구역은 뭐라고요? 용도 구역입니다. 단지 바번에 따로 써놨을 뿐이에요. 용도 구역이다 이거 알아야 된다고.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도시관리 내용 세 번째가 뭐예요?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 뭐하고?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고 도로 만들고 학교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이러니까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게. 자, 책 317페이지 7번 보세요. 7번에 뭐가 있나요? 기반시설 읽어볼게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광장, 공원, 녹지, 유통 업무 설비, 수도, 전기, 가스 공급, 방송통신, 공동구, 하천,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화장실, 공동묘지,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등등 많아요. 그런 게 뭐라고요? 기반시설. 그거 하나하나 뭐한다?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거 이게 도시관리계획. 다시 옆에 316페이지 와가지고 라번에 뭐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 있죠? 도시개발사업 이게 뭐냐?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만들고. 또 무슨 사업이요? 정비사업. 정비사업은 뭐냐? 재개발, 재건축하는 거.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그리고 다섯 번째 뭐가 나왔어요? 지구단위 나왔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용도구역은 아니에요. 그냥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그리고 뭐가 나왔어요?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6번에는 뭐가 있어요? 6번에는 이거 나중에 하나하나 다 배워야 돼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입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변경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그래요. 쓰기는 얘기가 지금 6번에 있지만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어디에 있다고요? 용도구역 안에 있는 거예요. 용도구역 안에. 단지 여기다 써놨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6개를 반드시 암기. 이 자체가 시험 문제니까. 이 6개를 반드시 암기야 6개 맞춰서 이제 이 국토계획법은 여기에 맞춰 순서대로 쫙 하나씩 전부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물론 나중에는 알아지겠지만 일단은 암기하자고요. 암기. 올해는 이게 한 문제 있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도시관리계 내용이다. 도시관리계 내용이 다 아닌 것은 이런 게 시험 문제라고. 6개는 반드시 암기 좀 해줘야 됩니다. 중개서 공부하게 되면 알게 모르게 암기, 은기 좀 많이 좀 해야 됩니다. 이해할 때는 이해해야 되고 이거 이해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어찌해야 돼요? 암기해야 돼, 암기. 좀 써봐야 됩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6가지 있고 5번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계 수립 대상 지역에 줄 거 볼래요? 일부입니까? 전부입니까? 일부. 그 시험장 가면 전부 틀렸다 이러고 나와요. 전부가 아니고 일부. 토지용을 합리하고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원 환경 개선이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 관리에 수립하는 줄 거 봅시다. 무슨 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을 시험에서는 도시기본계획. 틀렸다. 이게 우리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 나오면 너무 쉬워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무 쉬운데 시험장 가면 안 보여. 기가 막히게 안 보여. 눈에 안 보입니다. 이게 긴장이 돼가지고.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그러면 일부가 나오고 그리고 도시 관리 계획이고 6번 마저 읽을게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입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도를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수립하는 줄거 봅시다. 도시 무슨 계획이요? 관리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6번 아닙니까? 도시관리계획 6번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입니다. 문제 나오면 도시관리계획이냐 도시기본계획이냐 물어보니까 도시관리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6개는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 6개 반드시 암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설명하냐? 지구단위입니다. 지구단위.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변경과 지구단위. 지구 단위를 모르면 앞으로 중개업 하기 힘들어집니다. 지구 단위 제도를 모르면 중개업 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가 하나의 도시입니다. 하나의 도시. 여기가 뭐라고요? 여기가 하나의 도시입니다. 어디를 보고 하나의 도시라고 했어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이게 하나의 도시라고. 그럼 간단하게 여기가 서울그룹이죠. 서울특별,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의 도시입니다. 하나의 도시가 개발이 될 때 생각해봐요. 하나의 도시가 개발이 될 때는 그 도시 전부를 개발할까요? 일부를 개발할까요? 하나의 도시가 개발될 때 그 도시 전부가 개발되어 일부가 개발돼요. 일부. 이런 거 찾는 게 우리 시험 문제야. 전부요, 일부요? 일부. 서울특별시 전부 개발할 수 없잖아요. 조금씩. 저는 원래 집이 인천입니다. 인천. 인천에서 요즘 한창 개발되는데 인천 생각나는 데 어디 있어요? 인천. 송도. 여기 송도. 송도면 송도. 송도라고 합니까? 송도 지구라고 합니까? 송도 지구. 또 아는 데 있어요? 청라입니다. 청라 그럽니까? 청라 지구 그럽니까? 청라 지구. 또 하는 데 뭐 있어요? 영종도. 거기 뭡니까? 영종지구 그럽니다. 영종지구. 이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하나의 도시가 개발이 되는데 여기 개발했습니다. 무슨 개발할래요? 신도시를 만들어 볼래요. 신도시 만들 때 명칭이 뭐냐? 신도시 명칭. 일반인들은 중개사 공부 안 하니까 신도시 그러는데 우리는 중개사 공부하니까 신도시라는 말을 쓸 때는 신도시 그러지 말고 우리 시험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도시개발구역 그래요. 신도시 명칭은 도시개발구역. 여기 재개발하겠습니다. 재개발. 여기는 재개발 좀 해야 되겠어요. 재개발하는 지역 명칭은 뭐라고요? 네. 일반인들은 재개발구역 그러는데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정비구역. 우리는 시험 봐야 되니까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을 배워야죠. 자, 여기에다가 공업도시 하나 만들게요. 공업도시 만듭니다. 일반인들은 공업도시고요.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산업단지. 무슨 산업단지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산단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이것도 줄여가지고 산단. 줄여가지고 너무 기니까 무슨 산업단지, 산단.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뭔가 개발한다, 신개발한다. 명칭이 뭐라고요? 도시개발구역. 재개발한다. 재개발구역 그러지 말고 정비구역. 공업도시 만든다. 뭐라고요? 산업단지. 이게 뭡니까? 이게 개발에 맞는 본래 명칭입니다. 무슨 개발하냐? 거기에 맞춰서 본래 명칭이 붙고 여기에는 전부 다 공통 명칭이 또 붙어요. 공통 명칭이. 이 지역은 전부 다 뭐가 붙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다. 이 명칭이 또 붙어요. 그러니까 개발하면은 명칭이 기본 몇 개? 기본이 두 개, 기본이 두 개. 도시개발구역 그러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정비구역 그러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리고 산업단지 그러면서 뭐라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 개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앞으로 공법 시간에 개발, 이거 등식이에요, 등식. 유치하더라도 좀 합시다는 건 따라 써야 돼요. 개발 이 말만 나오면 우리는 반사조 뭐가 가야 돼요? 지구 단위 가야 돼요, 지구 단위. 개발 이 말이 나오면 수업 끝나고 뭐 타고 집에 갑니까? 지하철 타고 간답니다. 지하철 타고 어디로 가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개발 그러면 어쩐다고? 쫓아가가지고 지구 단위. 이 말이 해야 돼. 이게 한 문제짜리요. 개발이란 단어만 나오면 무조건 뭐가 따라간다? 지구 단위, 지구 단위. 그러면 왜 지구 단위라 할까? 지구 단위. 지구 단위가 뭐예요? 지구 단위가. 왜 지구 단위라 할까? 지구 단위. 왜 지구 단위냐? 하나의 도시가 개발될 때는 인천광역시 전부 개발하지 않고 어디 개발한다고요? 송도지구입니다. 송도지구. 어디라고요? 청라지구. 어디라고요? 영종지구. 하나의 무엇을 단위로? 지구를 단위로 개발하는 거예요. 무슨 지구, 무슨 지구, 무슨 지구. 그래서 명칭이 뭐 없대요? 그래서 지구 단위예요. 지구 단위. 집에 가가지고 혹시 지도 있으면 지도 봐보면 여기는 무슨 지구? 여기가 지금 우리 노원입니까? 뻔해요. 노원지구. 나중에 여기 개발한다면 여기는 노원지구예요. 노원지구. 노원지구 해서 노원지구 지구단위 계획경 이런 식으로 명칭이 들어간다고. 하나의 무엇을 단위로? 지구를 단위로. 그래서 지구단위란 이 개념 빨리 배워. 지구단위면 지구단위가 무엇을? 도시개발할 때는 하나의 무슨 지구냐? 도봉지구냐? 창동지구냐? 노원지구냐? 명칭을 그런 식으로 붙인다는 명칭을. 그래서 하나의 지구를 단위로 개발한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지구 단위. 그래서 지구 단위는 하나의 도시를 개발할 때 전부 개발이 아니고 어디 개발이에요? 일부 개발, 일부 개발. 일부를 개발할 때 그 개발이 여기 개발한다. 이 개발이 이 도시 전체하고 균형을 갖는 개발이 되기 위해서 여기를 이제 뭐라 하냐? 영종지구이면서 여기를 갖다 뭐라 지한다? 영종지구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이러고 딱 지정하고 여기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만듭니다. 영종지구 지구 단위 계획 이러고 만들고 앞으로 여기 모든 개발은 이 계획에 의해서만 하는 거예요. 모든 중개는 여기에 맞춰서 중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모르면 중개를 할 수가 없어요. 지구 단위 계획 모르고 중개하게 되면 간단하게 사고 나와요. 사고. 그래서 지구 단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 그 말만 나오면 반사적으로 지구 단위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6가지가 뭐라고? 도시관리의 내용인데 6가지는 반드시 암기해야지 방법 없어요. 물론 나중에 가면 저절로 알아지겠지만 일단 우리가 웬만큼 연습을 했을 때 알아지는 것이지 그냥 알아지지 않아요. 몇 번이고 반복해서 써야 됩니다. 나머지 용어는 1번부터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설명했고 나머지 용어는 지금 몰라도 지장 없어요. 나머지 용어는 나중에 배우려 하고 넘어가세요. 넘어가면 이제 책 319페이지죠. 319페이지 오면 제2장 해서 뭐가 나옵니까? 2장 계획에 관한 사항이 나오죠. 계획에서 1번 뭐가 나요? 광역도시계획. 어쩌자고? 저기 있는 거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시작하자고요.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이렇게 해보자고요. 자, 잠시 쉬고 계속합시다.